쭈아! 오늘은 소프트 파스텔을 사용해서 중경삼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보여드리려고 했으니 구독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거의 다 시넬리의 제품입니다. 오늘 사용할 주 재료죠. 이거는 시넬리에서 나온 소프트 파스텔 36색 세트인데요. 이전에 미리 만들어놨던 발색표도 이렇게 있고요. 갈색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먼저 해볼 겁니다. 어차피 그리면서 계속 수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큰 외곽 형태만 위주로 스케치를 잡아줬습니다. 제가 이때 약간 실수를 한 게 집에 삼각대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 핸드폰을 들고 찍었더니 각도가 좀 엉망진창이죠. 흔들림 방지 보정을 하기는 했는데 한 10초 정도 후에 본격적인 채색 들어갈 때는 영상이 멀쩡해지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좀 괜찮아집니다. 소프트 파스텔도 오일 파스텔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부터 색을 좀 잡아주면 좋은데요. 입자가 굉장히 고운 안료가 뭉쳐져 있는 상태가 소프트 파스텔이다 보니까 손으로 쓱 훑기만 해도 오히려 오일 파스텔보다 블렌딩이 쉽게 되는 편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파스텔 전용 패드입니다. 소프트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곱고 오일 파스텔에 비해서 점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안료를 압축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좀 표면에 잘 붙어 있으려면 이런 거칠거칠한 표면이 필요해서 전용 종이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약간 사포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이 좀 거칠거칠한 게 엄청 거친 건 아니고 한 280그릿 정도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종이 위에다가 이런 모래가 섞여 있는 미디움을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이가 너무 얇으면 안 돼요. 파스텔 패드들을 보면 전부 다 굉장히 두꺼운 종이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 하드보드지에 사포를 입혀놓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감이 굉장히 있는 종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지류에 비해서는 훨씬 가격대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장 들어있지도 않은데 몇만 원씩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일반 종이에도 소프트 파스텔을 사용을 해봤지만 확실히 전용 지류를 사용을 했을 때 합이 좋긴 하더라고요. 표면이 이제 거칠다 보니까 파스텔이 잘 긁히면서 발색이 더 잘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안료가 좀 덜 떨어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전용 패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패드는 규격이 큰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시판 제품이 없을 수도 있고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소프트 파스텔 전용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렸지만 저는 골덴에서 나온 소프트 파스텔 그라운드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제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아크릴 미디움 안에다가 모래 알갱이 같은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붓을 이용해서 내가 그리려는 캔버스나 아니면 나무 판넬 표면에 발라주게 되면 표면이 거칠거칠해져서 소프트 파스텔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훨씬 용이한 상태가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아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과정은 초벌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초벌 단계에서는 어둠을 중점적으로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색깔보다 오히려 조금은 더 어둡게 잡아주곤 해요. 어차피 블렌딩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안료들이 막 떨어지면서 색이 좀 날아가면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색이 좀 밝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어두운 색들을 사용을 하되 각 대상들을 막 따로 구분지어 가면서 한다기보다는 어둠의 영역이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각자 다른 부분에 위치한 대상이더라도 그냥 묶어서 한꺼번에 저렇게 표현을 해주곤 한답니다. 금성무의 머리카락과 배경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사진을 보면 둘 다 까매서 붙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칠하는 거예요. 약간 나중에 후반부에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초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그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좀 큼직큼직하게 빛과 어둠의 흐름을 찾아주는 걸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각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톤은 조금 저렇게 빨간 색깔, 주황 색깔, 노란색 이런 따뜻한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밝고 어둠을 나눠줬다면 셔츠색 같은 경우에는 저런 쑥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채도가 낮은 녹색을 사용을 해서 미리 살짝 칠해놓고 어두운 부분은 갈색으로 어둠을 또 잡아주고 그래서 초벌을 해줄 때는 소프트 파스텔을 일부러 약간 눕혀서 칠하기도 합니다.
면으로 굵직굵직하게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디테일은 나중에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초반부터 너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다 그리면서 진행을 한다면 그림이 안 끝나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소프트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한 재료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정석적으로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또 그림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드로잉? 면으로 뭐 밝고 어둠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선을 사용해서 약간 드로잉 느낌도 같이 표현을 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곤 한답니다. 그림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항상 어둠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색을 올리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충분히 어둡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주위에 비어있던 면들이 채워지면서 다른 색들이 올라가게 되면 색상의 상대성 때문에 비어있을 때는 밝지만 옆에 있는 색들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색이 초반에 어둠 넣었던 게 별로 안 어두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둠들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금성무가 입고 있는 옷을 잘 살펴보면 쑥색 셔츠인데 위에다가 줄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해줄 때 너무 자세하게 그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밝은색 선으로 무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노란색 계열이나 귤색을 사용을 해서 선 모양을 그어주기는 했지만은 저걸 그대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색이기 때문에 주위는 또 어둡기도 하고 눈이 먼저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인물을 그릴 때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상반신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옆에 다른 인물이 있다든지 할 때 조금 주의해주면 좋은 게 내가 가장 먼저 시선이 가게 해줄 부분이 어딘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그림 그릴 때 잘생긴 금성무 씨의 얼굴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했지만은 또 전반적인 중경삼님이 가지는 이 특유의 색감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옷을 그릴 때 너무 자세히 그리면 시선이 너무 뺏기겠죠. 그래서 실제 사진을 봤을 때는 옷에 있는 줄무늬들이 엄청 선명하게 보이겠지만은 그림에서는 제 의도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줄무늬처럼 그려놓고 굳이 손으로 한번 눌러서 시선이 뺏기는 거를 좀 방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전에는 대략적인 구상이 필요해요. 이게 무턱대고 집에서 그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사진처럼 그려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참고 사진이 있는 이상 좀 사실적으로 그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사실적인 그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추구하시는 게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곤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나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실기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표현해줄 건 뭔가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겠다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그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분위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디를 강조해주고 어디는 좀 날려서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해줄 것인가 구체적인 생각을 다 끝내고 그림을 진행을 해야지 무작정 그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막 파이팅이 넘쳐요. 그래서 막 다 열심히 막 그리고 있다가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다가 지치거든요. 그림이 즐겁기는 하지만 계속 시간 투자해서 그리다 보면은 계획 없이 시작한 그림일 경우 이게 엄청난 의지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괜찮은데 에너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림이 산으로 가요. 뭔가 열심히는 그렇지만 이게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림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걸 좀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탄탄한 실기력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찾을 때도 사진을 그대로 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얘를 그림으로 옮겼을 때의 결과물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는 뭐 계획을 세우려면 뭐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이거 보고 그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세요? 이게 아직까지 그 실기력이 갖춰지지 않은 단계라면 조금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 그게 아니다. 근데 이제 또 뭔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완성해 나가야 될지 어디에 강약을 줘야 될지 아예 모르겠어요 하시면 그때 딱 봐야 되는 게 다른 작가들의 그림입니다. 왜냐면
사진보다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은 그 작가들의 해석이 들어간 상태의 결과물이 결국엔 그림인 거거든요. 그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마다 결국에는 약간의 추구비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선명하게 그리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강약이 좀 있었으면 하기도 하고, 뭐 색감, 뭐 채도의 느낌이 쨍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이런 취향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취향에 맞는 그림을 일단 찾아보고, 일단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 하고 그거를 다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통된 점으로 묶이는 것들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모아봤더니 이런 쨍한 색감들이 포인트로 들어간 그림들이 좋더라 하면은 그 표현 방식을 내 그림에도 그대로 따와서 쓰는 거예요. 똑같이 모작?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모작 말고 거기서 쓴 표현 방법을 어떤 식으로 내 그림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작가가 뭉크를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뭉크 하면 이제 절기유?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뭉크 그림이 마냥 어둡다기보다 뭐 전반적으로 어둡긴 한데 드로잉 작품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면인 듯 드로잉인 듯 뭔가 페인팅과 드로잉 그 사이 경계 어디쯤에 있는 게 약간 뭉크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색을 사용하는 거나 붓터치를 거칠게 남기는 게 저는 뭉크 그림을 참 좋아해서 보고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연구 아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그림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스타일이 녹아들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개성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그림들을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이 좋은 예시가 되거든요. 그걸 똑같이 따라서 표절하듯이 그리라는 건 아니고요. 표절하면 까오상하잖아요. 그 양심, 창작자로서의 양심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런 잘 그려놓은 대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약간의 힌트를 얻는 거죠. 색감이나 붓터치나. 아니면 뭐 재료를 또 볼 수도 있겠고요. 왜냐면 그 재료마다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다 달라서 한 가지 재료만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대생 분들도 생각보다 꽤 계시더라고요. 전 약간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것 같은 게 재료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재료에만 매여 있으면 표현 방법도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다양한 재료를 쓰면 쓸수록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기로 치면 다양한 색의 잉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재료가 나한테 잘 맞으니까 이것만 써야지 이것보다는 오히려 배우고 계신 상태라면 뭐 안 맞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써보니까 이 재료는 나한테 안 맞았는데 이 재료는 오히려 좋더라 라는 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도 서양화 전공이긴 했는데 재료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동양화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동양화 재료가 주는 또 맛이 있어서 한참 또 동양화 재료들 뭐 분체, 먹 이런 재료 많이 쓰다가 지금은 또 오일 파스텔이라는 새로운 재료가 저한테 좀 취향에 맞아가지고 유화물감이랑 오일 파스텔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나한테 맞는 재료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재료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전문가용 소프트 파스텔 쓰실 때 반드시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고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보디는 안 끼고 하면서 뭔 소리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하게 그림 삘 꽂혀가지고 그린다고 장갑도 안 끼고 마스크도 안 썼는데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미술 재료 만들 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색깔 가루, 즉 안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안료가 만들어질 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공 안료도 있지만 천연 안료가 있습니다. 그 천연 안료의 근본이 되는 게 광물이에요. 광물마다 색이 다 다르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버밀리온색 같은 이런 다홍색을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버밀리온색의 안료의 근본이 되는 광물이 주사라는 광물이 있어요. 그 주사라는 광물을 검색을 해보시면 다홍색 빛깔의 돌이 뜨거든요. 그 광물의 원성분이 수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물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순도 높은 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거르고 거른 다음에 깨끗한 가루들만 모아가지고 해당하는 재료에 맞는 미디움들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그 미술 재료가 되거든요. 그 미디움을 어떤 걸 섞어주느냐에 따라서 재료 종류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특히 소프트 파스텔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안료의 함량이 높아요. 유화물감이나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이 좀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왁스 이런 게 더 많이 섞이면서 안료의 함량보다는 좀 더 섞이는 다른 재료들이 많은데, 이 소프트 파스텔은 그 안료를 거의 압축시켜 놓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계속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필 같잖아요. 안료에다가 좀 라이트한 중간재를 섞어서 압축시켜서 만든 게 소프트 파스텔이다 보니까 훨씬 안료 함유량이 높아요. 근데 전문가용 재료가 더 위험하냐면 천연 안료가 더 비싸요. 왜냐면 발색이랑 순도가 훨씬 좋으니까.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색에 좀 더 예민하겠죠. 인공적으로 만들어 나온 좋은 재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찐또배기 광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색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용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걸러지지 않은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미술 재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피부 이렇게 손으로 계속 만지고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이런 중금속들이 축적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잠깐이면 괜찮지만 업으로 계속 하거나 자주 쓰시다 보면 진짜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마스크든 장갑을 껴야 됩니다. 입문자용이나 아니면 학생들용으로 나온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또 맞춰야 되잖아요. 너무 비싸거든요. 천연 안료 겁나 비싸요. 완전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단가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천연 안료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든 안료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렇게까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가용 재료를 썼을 때 천연 안료가 포함되어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하자는 거. 이게 동서양화 재료 따지지 않고 모든 물감의 근본이 되는 안료라는 것 자체가 근원이 광물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습니다. 이런 버밀리언 같은 다홍 색깔 말고도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판되는 제품 중에는 이게 하도 위험하고 하니까 대체재로 물감을 만드는 경우에는 앞에 영어로 Hue가 붙어요. HUE. 그걸 보면 이제 인공 재료를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Hue가 붙어있는 색은 원래 광물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체됐다 혹은 위험해서 대체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약간 막간의 깨알 상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예전에 동양화 재료하고 그럴 때 분체를 사용을 할 때도 주사나 아니면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 흰색 종류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수은 성분이랑 중금속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손으로 골무 끼고 물감을 개어달라고 저도 배웠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옛날 화가들 보면 이런 중금속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요절을 하는데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 단계로 왔는데요. 보통 마무리 단계에서 저는 놓쳤던 어둠을 보충을 해주거나 아니면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요. 저기 금성무씨 밑에 있는 저거 지금 그리고 있는 저 부분들이 다 유리잔이거든요. 유리컵들이 다 있는데 묘사? 작정하고 하면 다 그릴 수 있죠. 하지만 저거는 저한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강 라인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눈에 더 잘 들어오게 해줄 부분들은 더 그려주고 좀 날려줄 부분들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자세히 그리기보다는 전체를 계속 봐야 돼요. 마무리 전에는 그래서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잠깐 다른 데 보다가 눈을 씌워주고 다시 그림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어색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준답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지고 나면 묘사는 쉬운데 어디 지점에서 끝낼지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에 드는 정도가 됐다 하면 손을 떼면 되지만 초반에 그 판단 기준이 잘 안 서면 역시나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꼭꼭 많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스스로 내 그림을 보되 내 그림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그림이어가지고 어떻게든 깔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한 그림 너무 오래 보면서 그리고 있으면 자기 객관화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때는 냉정하게 스스로의 그림을 체크를 해주면서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어둠 쪽 많이 잡아주고 포인트색 올려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분명히 성실히 하다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의 단계는 지금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려보세요. 뭐라도 그려야 고칠 방법을 찾지요. 아무튼 간에 그림은 요만큼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파스텔 그림을 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줄 때는 꼭 이런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소프트 파스텔 전용 픽서티브를 뿌려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거 뿌려도 만지면 손에 좀 묻어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해 주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액자 같은 거를 활용하면 좋겠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소프트 파스텔 쓰고 나면 저렇게 가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화판을 밑에 깔고 해서 괜찮았지만은 여러분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고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을 입고 하십시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